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7월 20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합지수의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와 함께요, LG전자 등 실적과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9%, 나스닥도 마이너스 0.8%로서요. 이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순환매 상승을 보였던 블루칩과 중소형주에도요, 이 주 후반부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동반 약세로 인해서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주에 7주 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떴기 때문에 낙폭도 커졌죠. 지난 한 주에 마이너스 3.6%, 기술주 중심인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8.8%, 엔비디아가 8.7%, 마이크론은 14% 넘는 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유럽 증시도 볼까요? 이 프랑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2.4%, 독일이 한 3% 내렸는데요. 우리가 이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난주에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동맹국의 부담 강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또 무역 분쟁 이러한 걸로 인해서 유럽 증시의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2.1%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2.5% 약세를 보였는데요.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의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죠.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15.6% 하락했고 현대차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13.6%, 기아도 14.8% 좀 낙폭이 커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에요. 특히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인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거래소 시장 쪽에 9,100억대 매도, 선물 시장 쪽에서도 1조 6천억대 큰 폭의 매도를 보였다.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조금 낙폭이 커지는 것 뿐이지 상대적으로 덜 떴던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우측 하단을 보면요, 이 삼성전자의 일봉 모습인데 지금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4.9% 하락에 그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낙폭이 커지지 않으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중소형주 반등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여기 지금 보면은 8만 원 초반대 수준, 그러니까 지난 고점, 정고점 부근과 그리고 이번 상승 때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 수준에서 지지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거래소 종합지수인데요. 이 지난 2700 5, 6, 10선 선에서 좀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나. 왜냐면 이 2750선에서 오랫동안 저항받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강력한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은 그것이 지선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2750선 지지를 삼아서 좀 일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드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의 리스크로 하락했다면요,
이 트럼프의 리스크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종목이 2차 전지,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따른 피해주죠.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주들도 피해주예요. 이 태양광 관련 종목도,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는 0.7%. 왜? 코스피는 연중 고점을 돌파했지만 코스닥은 지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했다. 이러한 부분 봤을 때 많이 뜬 거 부분이 하락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자율주종 차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빠질 가능성 좀 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등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많이 기존 주도주여서 많이 빠지고 있는 SK하이닉스, 현대차 25일날 호실적 2분기 발표 예정이 있죠. 기아도 26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또 낙폭이 커졌다. 그러면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전망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지수는 많이 오른 것 같다. 자율조정 차원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빠진 이후에는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으면서 반등을 모색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나올까? 그죠? 그것이 핵심이겠죠? 자, 아까 만들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죠? 하락세는 멈추는 모습이 나오겠지만은 이 글로벌 기술주도 좀 낙폭이 원체 커졌기 때문에 그냥 반등 차원이지 새롭게 이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된다. 우리가 한 2, 3주 전서부터 기존 주도주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외주로 순환매 가능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 뭐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곤 있지만요. 이 어차피 지수가 하락을 처음에 크게 하면은 많이 빠진 종목이 더 빠지지만 안 빠진 종목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동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나 이제 지수가 일정 부분 빠진 이후에는 지수가 하락폭이 둔화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이 키 맞추기 차원으로 순환매가 나타난다. 그것이 이번 주 새로운 주 중반 이후서부터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하나하나 우리의 섹터별로 살펴볼까요? 자, 반도체 우리가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삼성전자는 이제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우위에 올라설 거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 매출 비중 높은 종목군들 소개를 해드려서 참고해 주시고요. 뭐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하락세가 멈추면서 반등이 좀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하락세 멈추는 거고, 상승이 가능한 것은 하방 경직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이 아마 더 강한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밸류 프로그램 이번 주에 그러니까 새로운 주에요. 이 세법 개정안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금투세 폐지가 포함될 걸로 보죠. 그동안 금투세 폐지에 민주당이 반대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되면은 아마 이 중소형 종목 쪽으로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또 지주사도 그렇죠? 올 7월 초순에
이 정부가 이 세제안 개편안을 발표했죠. 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의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준다. 이 부분들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물산 지주사죠. 그리고 DL 대림산업 지주사예요. 요 종목과 또 금융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밸류 프로그램들 한번 관련 종목들 부각이 기대가 되고 또 IT 섹터에서는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그렇죠? 그 중에 LG전자 우리가 뒤에 가서 이 최근의 고점 돌파 기대되는 이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조선업은 단기 상승으로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하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삼성중공업 최근에. 그래서 좀 금요일날 일부 좀 조정을 받는데 아마 주 초반에는 이런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은 단순히 많이 뜬 거에 따른 조정 차원에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조선 업황이 크게 호황이에요. 또 여기에 트럼프의 수혜주로 들어갔죠. 이 조선주는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은 이 화석 연료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뭐 액화 천연가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의 수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렇죠? 이 화물선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조선주도 당연히 수혜된다 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겠지만은 짧은 조정이 예상된다 해서 보유 관점이고 저는 아까 말한 밸류업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 그리고 이 인터넷 관련 종목 카카오 네이버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4.2%로 하향 안정세죠. 그러면 그동안 고금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주가가 못 올라갔던 철저하게 수혜를 받았던 바이오 최근에 바이오주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수장 증권팀에서 강조 많이 해드린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모습이 상당히 양호해요. 아직 과열 신호가 안 나왔다.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 집중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피해주였는데 지난 금요일날 좀 낙폭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죠. 포스코프침,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에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소개해드렸던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1분기에서 2분기도 흑자전이 나온 롯데관광개발 여기에 수급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중소형주의 YG온 하반 경직성 보이죠? 그리고 요번에 24일이죠. 갤럭시 폴드폰죠. 이 G 폴드와 플립 6 그죠? 요쪽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부각이 돼요. 근데 하나 약점은 요번에 사전 판매를 했는데 이 91만 대죠. 작년에 100만 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한 10만 대 가량 줄어들었어요. 요 부분은 부담돼서 24일 전에 한번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를 이용해서 좀 물량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파인엠텍 BH 그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한번 먼저 차트 모양들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기 그죠? 이제 이것이 이제 삼성전기의 모습인데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지금 따라가기에는 부담돼요. 이제 갖고 있는 분들만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이제 자동차들 그죠? 지금 낙폭이 커지는데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하락세는 멈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대형주들은
이 보통 이제 크게 올라가 조정받으면은 뭐 한 두 달 정도 조정받고 조정폭도 한 20% 정도 조정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13%에서 15%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까지 포함해서 한 두 달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목요일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롯데 관광개발, 저는요, 리스크를 적으면서 뭐 한두 달 기다려서 한 1, 20% 정도 수익 내겠다 하시면은 롯데 관광개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지금 거의 최근에 그러니까 만원 밑으로 내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요때니까는 작년 12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7, 8개월 동안에 만 원을 기준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만 원 미만에서는 그러니까 9,500원 정도면은 뭐 사놓고 그래서 뭐 쉽게 들어서 쉽게 말해서 11,000원만 가도 한 10%가 넘고 12,000원만 가면은 그렇죠? 20% 이상 수익이 나니까는 리스크는 적으면서 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고 또 이자 부담이 컸는데 그것이 11월 달에는 만기 연장을 통해서 4%대까지 크게 낮춘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롯데 관광 개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YG원도 그렇죠? 이 중소형주인데 뭐 거래량은 크게 되지는 않는데 이 정고죠.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에서 지수 부담에도 안 밀린다. 그렇죠? 그 얘기는 올리겠다라는 그런 신호대에서 개별 종목으로는 YG원 정도 관심 필요하고 자 그리고 네이버 그렇죠? 좋은 모습이에요.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김범수 창업자가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영장 실질 심사가 22일이죠. 아마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구속이 되면 또 당일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은 아마 그때가 저점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인터넷 플랫폼 쪽 금리나 수혜주, 성장주로서 부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그죠? 그동안 속 많이 썩였는데 바이오들의 움직임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든지 같은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오히려 금요일날 상승했죠. 트럼프의 직접적인 피해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월화수 크게 빠졌다가 목요일날 하락세 진정 그리고 금요일날 상승.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크게 뺄 마음은 없다. 그것이 2차 전지 주가로 나타났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트럼프 피해주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얘는 수요일서부터 낙폭이 축소되면서 금요일날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주사 삼성물산, 그렇죠? KB금융, DL, 세법 개정안이 새로운 주에 발표하면은 아마 요 부분들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선주들은 좀 많이 떴어요. 그렇죠? 삼성중공업 지난 금요일 좀 낙폭이 크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수급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모습이죠. 한국조선해양 얘가 조선주 주도 역할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주가는 1.7% 가까이 하락하는데 오히려 개인이 소폭 매도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조선주들 낙폭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조정이 길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그냥 보유 관점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바이오주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도 그렇고 수급이 망가짐이 없어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오주도 저는 바이오주가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폴더폰이죠. 파이nem텍. 파이nem텍도 기관들 쪽에서 좀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참여를 해도 되는데 이 작년보다 사전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 그죠?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뜨면은 그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BH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다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롯데관광개발하고 그리고 LG전자인데요. 자, LG전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 4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된다. 그리고 1분기부터 2분기 지금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이 3분기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이상 나오면서 이 KB증권에서는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3조 6천억. 작년 전체가 영업이익이 3조 5천억대예요. 근데 3분기 만에 돌파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LG전자 한번 주가 사상 최고가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19만 3천 원이요. 2021년도 1월 달에. 이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1년도니까 20년도에 3조 9천억. 그러니까 19년도에 2조 4천억, 18년도에 2조 7천억. 그러니까 2조 7천억이 나와서 이때가 상당히 좋은 거였어요. 좋아서 떴다가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 2조 4천으로 감소하니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 3조 9천억대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상 최대일 거예요. LG전자. 그러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인 19만 3천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2021년도 영업이익상으로는 사상 최대인 4조 원대를 한번 딱 찍고 22년도에 3조 5천원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작년에 23년도에도 3조 5천억대 곧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는 4조 5천억. 2020년도 21년도보다 더 많이 뜬다. 근데 주가는 최고점 대비해서 42%나 하회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주가는 최소한 15만원 이상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는 한 13만원 작년 고점이죠. 그리고 2차는 15만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또한요, 아무리 좋은 실적이 좋고 어떠한 좋은 재료가 있어도 누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난 5월 29일 날 냉각 시스템이 부각이 되면서 13% 상승한 날이 5월 28일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5월 29일서부터 지금 주가가 11만원대인데 그 가격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안에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팔았나. 개인이 255만 주 매도예요. 주가는 다시 원위치 오는 수준인데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190만 주 사고 기관이 70만 주 매수죠. 더 띄울 의사가 외국인들은 있다란요. 그런 신호예요. 자, 짧게 지난주에도 개인이 68만 주, 시장은 상당히 부담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난주에도 2.1%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75만 주를 사면서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2%가 넘게 빠지는데 LG전자는 그것도 바닥권에 있으면서 안 빠졌으면 이해는 하는데 연중 고점인 11만원대에 있으면서 안 빠졌다. 누가 주가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었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 수요일 날도
11만 5천 원까지 올랐다 밀리고, 이때도 지수가 상당히 밀리면서 밀렸고, 금요일 날도 장중 11만 4천 원. 지금 최근 3일 동안에 다 윗꼬리를 달아주죠. 이 꼬리 달아줄 때가 시장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난 언제입니까? 7월 1일 때는 좀 달라요. 7월 1일 때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는 시장 하락 리스크로 인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거라서, 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2750선 전후에서 하락세가 멈추고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LG전자 같은 종목은 더 빠르게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요, 시장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2750선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자, 하락한다 해도, 그래서 LG전자도 버티지 못하고, 또 시장 하락할 때 버텼기 때문에 남보다 덜 빠진 거 부분이 뭐 한 번에 반영돼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논리,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오는데 주가 사상 최고 대비해서 지금 42%나 하락하고 있다, 하회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시장 흐름 따라서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올라간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뭐 LG전자 저는 보유 관점을 해주시고, 뭐 지금 상태에서 새롭게 매수하거나 비중을 확대까지는 저 시장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나중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뭐 그때는 10만 원대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또 비중을 확대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요, 뭐 시장 하락에 따른 부담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를 봤을 때, 그렇지만은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는 3일 연속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안 빠지고 오히려 상승한 것에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순환매 장세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군들, 바닥권 탈피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